여러분들하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정비법.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사업의 특징이네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되겠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하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은 좋죠.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근데 건물이 날아가지고 녹물이 콸콸 쏟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면 무슨 사업에 해당하냐면 재개발이 되겠네요. 재개발.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공공이 확충해주고 주택은 보존 정비 개량하면 개선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들어갑니다.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정비 사업의 절차가 정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할지를 갖다가 구역 지정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실제로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 안에서 실제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방향은 기본계획, 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은 정비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걸 물어봤는데, 그죠? 10년 동안의 계략적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그 지역 안에서 어디는 고밀도, 어디는 저밀도로, 어디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어디는 중층이 들어서고, 라는 것들을 그 지역별로 차등을 좀 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따르는 밀도 계획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도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과 그 면적, 정비구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걸 내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면 정비계획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정비계획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별이죠.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금고, 이걸 10년 동안에 정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예정구역만 잡히는데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디에 들어온다? 정비계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없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방식을 물어봤네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을 물어봤는데, 자, 바로 들어갈게요.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이 총 몇 개냐면 4개입니다. 첫 번째 무슨 방식?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공급해 줍니까? 주택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억 보니까 환지가 된다고 하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개선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는 상업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뭐를 주냐면 주택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환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환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은 건물을 줍니다. 건물.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62번 들어갑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각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일단 강제 조합원이 돼요.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을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자,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재개발은 상관이 없어요. 재건축 같으면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고 그 반대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 행사가 가능한데 이거는 재개발로 물어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임차권자는 안 돼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자로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건 안 따진다고 했죠. 지상권자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개선사업은 공공주도로 하죠.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주택공사나 공공의 50초가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요. 재개발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이면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자, 1번 시장군수가 직접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죠. 조합이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은 20인 미만일 때 재개발에서만 되지 재건축에서는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입니다. 조합의 시장과 공동으로 재건축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볼게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되기 전 단계를 말하죠. 그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안건을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공고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요. 조합총회는요. 조합총회를 하는 총회 있잖아요. 그죠? 그 통지기한은 7일입니다. 다릅니다. 날짜가. 추진위를 구성하면 국토교통부 정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추진위를 뭐 받습니까? 승인. 동의요건 얼마입니까? 과반수.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만드는 게 운영규정이고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 설립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조합이 만다, 포괄, 승계하고 다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컨설팅 업체는 선정할 수가 있는데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리냐면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5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이네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7문제가 나오는데 무난하게 다 내죠. 특히 용어 정의 파트는 시험에서 2개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의 단지로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의 기준점을 아시면 되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로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뭐가 된다? 별개의 단지입니다. 일반 도로인데 몇 메다 이상이면
20m 이상이면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20m가 안 되죠. 15m니까 동일한 단지입니까? 별개 단지입니까? 동일한 단지네요. 예정도로는 몇 m입니까? 8m죠. 8m 이상인데 7m죠. 그러니까 8m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단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동일한 단지니까 정답은 6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주택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단독과 공동하고요.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 공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는요, 협의 단독,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공간까지가 포함되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하고 기숙사가 포함이 되는데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하지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주택을 물어봤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물어봤냐 건축법에서 물어봤냐 여기서 답변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도생부터 뭐 이야기했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300세대 이하가 아니고 300세대 미만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맞죠. 사객 승인을 받아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생이라고 부르는데 세대수가 잘못됐습니다. 300세대 이하 아닙니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문제를 풀면서 틀려야지 그 글자가 미만이라는 글자인지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의 장점이죠. 문제를 풀 때 장점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수업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무리 많이 줘도 머리에 자극이 안 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한번 틀릴 때 미만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정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세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부에서 볼 때는 몇 세대로 봅니까? 한 세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에는요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빠진다고 했죠. 국장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 조합주택이거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면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로 짓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75%가 원칙입니다. 75% 이하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75가 아니고 100%까지 하게 할 수 있어요. 맞네요. 4번이 맞네요. 5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한 호 한 세대당 100은 안 되죠. 얼마가 돼야 됩니까? 85인데요. 국민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67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상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여러분 조합은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빼고입니다. 빼고 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말고의 논점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만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들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말고 논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조합입니다. 일반 조합.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장한테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조합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을 하죠.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자의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일반적인 문장이죠. 4번에 국민주택을
건설 아니고 공급받기 위해서 직종조합을 설립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신고죠. 조합 설립할 때 인가가 아니고 신고인 유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때 조합원도 누가 되냐면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 세대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조합원으로 구성하냐면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지 50%니 뭐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답은 몇 번에서 나와버렸다? 3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68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워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나왔네요. 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리모델링은요. 동의를 여러분 두 번 받아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 분수 3분의 2. 리모델링 조합 설립했죠. 그러면 리모델링에 나중에 착수 들어가거든요. 착수할 때는 허가 받습니다. 착수할 때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요. 그때는 퍼센테이지 75%.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분수, 착수할 때는 퍼센테이지.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몰랐기 때문에 조합으로 풀게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 군구한테 가서 뭐 받냐면 인가를 받는데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는 101동이죠. 101동에서는 얼마요? 과반수 이상의 결의와 전체죠, 전체. 전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과반이 아니죠. 전체에서는 얼마? 3분의 2. 각 동에서는 얼마? 과반수의 결의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동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101동만. 그럴 때는 동에서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가는 것은 3분의 2. 니은도 3분의 2네요. 기역, 니은이 둘 다가 3분의 2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자, 등록은 연간 20개 이상을 지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법인이 등록할 때, 개인이 등록할 때 요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등록이 일반론입니다. 1번. 사업 주체가 주택공사, 공공일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네요. 답이 1번이네요. 그죠? 2번. 등록은 연간 몇 개? 30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탈락. 소유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본다, 간주합니다. 간주. 지역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고용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등록할 때는 얼마? 3억.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6억. 이거는 맞네요. 기술자 한 명이죠. 등록을 할 때는 3억입니다. 법인은. 근데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시공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5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70번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사항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에서 이제 건축허가하고 같은 말이죠.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몇 프로? 100%. 원칙은 100%입니다. 근데 국가, 주공, 지방공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죠?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가냐면요. 지자체 장한테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일 때니까 국가하고 누구일 때 주택공사일 때지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3번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안 따지죠. 대지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종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입니다.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입니다. 누구는 공통입니까? 특별자치도는 공통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하고 착공은 얼마입니까? 5년 안에 공사에 시작해야 됩니다. 5년 안에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 공사 착공이 못 들어가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러면 누구는 빠져야 된다? 지방공사는 여러분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들어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인데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블랭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갖춰야 될 정량적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7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물어봤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권자는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요, 국장 또는 시도.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돼야 되겠죠. 시도 탈락. 국장이 주거정책심의 회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급에서 12개월간 평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얼마가 높아야 돼요? 2배입니다. 2배. 2배를 초과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소급에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20%가 뭐 된다? 증가. 그래서 삼거리 외우라고 했죠? 암기할 때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삼거리 증가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근데 삼거리 감소도 있어요. 3개월간 거래량이 20% 감소. 삼거리 감소. 그거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의 요건입니다. 상거리 증가는 분상, 삼거리 감소는 위축 지역이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똑같죠. 청약 경쟁률은 그죠? 2개월간 5대 1입니다. 85 이하일 때는 10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만 암기되면 되는데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장 2번이네요. 3번이 아니고 3배가 아니고 2배죠. 그죠? 국장 2배, 삼거리 5대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입니까? 네, 72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는 건축법으로 넘어가네요. 건축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7문제를 냅니다. 7문제. 자, 문제가 건축법이 최근 들어서 택도와 이게 암기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건 버리시고 가셔야 돼요. 개념 위주로 우리가 돼 있는 파트를 보셔야 되고 설비나 구조 이 파트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아예 보지도 않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2번 들어갑니다. 1번 거실이 뭐냐면 거하는 공간입니다.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 목적으로 사용된 일체의 방을 거실이라고 부르죠. 부속 건축이라는 것은 부속,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하고는 뭐 된다? 분리돼야 되고, 용도가 뭐 돼야 됩니까? 부속이 돼야 됩니다. 맞죠? 초고층은 50층 이상, OR, 꼬박이 4, 200m 이상, 맞죠? 준초고층이라는 것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을 말하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특수구조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메다? 20m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m. 그래서 몇 번이 틀리냐면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들어갑니다. 건축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건축 관련을 물어봤거든요. 건축 관련을 물어보는 순간에 건축의 개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지금 다 물어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1번 기업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주택에 전부를 철거했대요. 전부를 철거하고 옛날 규모하고 똑같이 지으면 뭐가 됩니까? 그때는 철거했기 때문에 개축이에요. 개축. 근데 더 크게 짓죠. 그럴 때는 200을 지었죠. 그죠? 200을 지으니까 더 크게 지었네요. 전부 철거하고 그때는 신축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옳습니다. 개축이네요. 개축. 개축은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개축이 아니죠. 그런 재축이 돼야 됩니다. 재축. 멸실되면 재축이죠. 탈락이네요. 부속 건물만 있는 데서 주된 건물을 지으면요. 부속 건물인 상태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없어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주된 건물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정축이 아니고 뭡니까? 신축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새로 부여받거든요. 주된 건물이. 그래서 이거는 신축이 돼야 됩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 안 했다네요. 동일 대지 안에서 1번지 안에서 위치만 옆으로 살짝 옮기면 뭐가 된다? 이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이 옳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들어갑니다. 자, 올해는 건축법상의 주택을 물어봤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주택법상의 주택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의 주택, 단독과 공동의 그 세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자, 개정이 됐어요. 한 4, 5년 전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330 이하고 층수는 몇 개 층? 3개 층 이하는 맞는데 옛날에 330이었거든요. 그런데 200평, 660 이하로 다중주택 하숙집 요건을 바꿔놔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30 이하가 얼마? 660이죠.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1번이 깔끔하게 틀렸네요. 이번에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하고 동당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로서 19세대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니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요. 다세대는 660 이하면 다세대고 660을 초과하면 뭡니까? 연립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75번 들어갑니다. 건축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축 절차네요.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정축입니다. 정축을 하는데 85 이내네요. 정축은 3m 이하 내지는 면적이 85 이내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죠. 요거는 신고 대상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신고하면 1년 안에 공사에 착공해야 되고 안 하죠. 그러면 신고는 취소가 아니고요.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국가가 건물을 지을 때는요.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 시, 군구하고 뭐한다? 국가지자체는 뭐합니까? 협의합니다.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죠.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요,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요, 취소해야 됩니다.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전을 위해서 특히 필요도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방부 장관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직접은 안 되고 국장한테 뭐 해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 그러면 제한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전혀 하자 없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75번에 4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76번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지만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이런 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내줄 뿐입니다. 서울에서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15만 제곱미터. 여러분 공장은 21층이거나 21층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 이래 보는데 공장과 창고는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제외하죠. 그죠? 그래서 공장은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요. 서울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가야 됩니다. 구청장. 공장 창고는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주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겠죠. 맞죠? 허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면 원칙적 제한 기한은 2년입니다. 한 번 2년이 아니고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 2년에 1년. 착수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필요적 취소 사유죠. 필요적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겠죠. 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77번입니다. 대지 안전. 대지는 인접한 비교 대상이 뭡니까?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된다.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매립된 토지는 성토 지방 개량하면 대지가 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대지에는 빗물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 하수구를 설치해라. 옹벽을 설치할 때는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옹벽은 3m 이상이 아니고 몇 m 이상이면 1대 1.5로서 높이가 몇 m 이상 1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번이 틀렸네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한번 볼까요? 지금 풀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대지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축선에서 대지 면적을 같이 구해야 되는데 건축선으로 후퇴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래 그림 같은 대지가 있다. 1번지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1번지 대지 면적과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래 지역에 필요한 도로 너비를 몇 메다로 가정했어요? 4m가 필요한 도로 너비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300이랍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일단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1번지 대지 면적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을 물어봤거든요. 자, 도로 너비가 몇 메다입니까? 4m로 가정했죠. 근데 필요한 도로 너비가 몇 메다입니까? 3m밖에 없어요. 필요한 게 몇 메다인데? 4m인데 현재 3m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양 사이드의 대지를 물고 들어오니까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얼마씩 후퇴해야 됩니까? 2분의 1씩을 후퇴해야 돼요. 2분의 1. 그래가지고 파란 선이 건축선이 되고 요만큼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근데 2분의 1씩을 후퇴해야 되니까 도로 중심선에서 2분의 1이거든요. 도로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후퇴를 하다 보니까 그죠? 도로에서 물고 들어오는 게 1.5를 물고 들어와요. 후퇴를 얼마 하냐면 0.5씩을 후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5가 됩니다. 19.5. 그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가로 19.5, 세로 1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요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죠? 195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용적률을 얼마로 봤습니까? 300으로 봤죠. 300.
그러니까 3을 곱하면 되죠. 대지 면적이 3배. 3, 5, 15, 3, 9, 27, 3, 1은 5, 585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답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게 출제 의도는 해설해 보면 도로 폭이 3m가 아니고 2m로 돼야 됩니다, 2m. 1m씩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78번 문제는 여러분들 출제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필요한 도로 너비가 4m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 도로 너비를 2m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m. 3m가 아니고 몇 m요? 2m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답은 1m씩 후퇴하겠죠. 도로에서 1m 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퇴되는 게 1m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된다? 190이 됩니다. 190에 용적률이 3배니까 대지 면적의 3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39, 27에 3일은 5 이래가지고 570이 되려고 그러면 답이 1번이 되려고 그러면 그죠? 우리가 도로 폭이 몇 메다? 2m가 됩니다. 숫자 표시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도로 너비를 4m가 아니고 5m로 잡아주면 돼요. 5m.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잘못됐고 폭을 2m로 수정을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78번은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 그래서 해설하고 맞게 하려고 그러면 해설이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원래 출제 의도는 2m로 문제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79번 농지법 들어가 볼게요. 농지법상의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농지 면적은 얼마? 1000. 비닐하우스 면적은 330. 판매액은 월 10만원, 12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거는 9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120일,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천수, 꿀벌 10군입니다. 다 맞는데 판매액이 그죠? 100만 원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80번 바로 들어갈게요. 농지의 대리경작인데 대리경작은요 대신 짓는 겁니다.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그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건데 대리경작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 농지가 유휴농지이지 휴경농지 싫은 것은 안 되고요. 놀고 있는 땅입니다. 놀고 있는 땅. 그래서 대리경작은 유휴농지와 휴경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유휴농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요. 대리경작장은 수확량의 10%를 갖다가 줘야 되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3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는 유휴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리해서 경작할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고 신고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곤란하면 농업생산자 단체나 학교 야들이 경작을 하고 싶으면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월 대리경작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할래. 라고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스스로 경작할 때는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지정 중지를 우리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대리경작 지정 중지 신청을 받은 시군은 신청받고 한 달 안에 지정을 중지해서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자 내년부터는 네가 농사 지어라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다 맞네요. 그죠? 그 답은 몇 번? 1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40문항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 전체가 아마 여러분들 3월달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공법 공부할 만큼의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똑같은 문제를요, 언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달라 보일 거냐면 7월달이나 8월달에 문제 보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는요, 시작을 해서 3, 5, 7, 8, 9 이렇게 5번을 치를 건데 문제 수준은 점점점 올라가서 8월달 정도 되면 실제 시험하고 유사 수준으로 맞추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전체 범위를 보다 보니까 전체 범위 안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한 거는 78번 문제가 여러분 출제 오릅니다. 78번 문제는 문제를 푸실 때 도로폭을 2m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배경이라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